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고 기온도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에 날씨 정말 좋았죠. 다들 야외에서 많은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거리에 벌써 이팝나무가 만개하고 제주도에선 벌써 수국이 피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달력을 보면요, 아직 4월입니다. 절기상 입하도 일주일이나 더 남았는데요. 날씨 좋다고 즐거움을 만끽하면서도 거의 7월 수준을 방불케 하는 때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동남아나 서남아 지역 등 지구촌 곳곳에선 벌써 열사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외신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요, 심상치 않은 이른 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여름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등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원 시기도 빨라졌지만 지원 규모도 작년보다 25%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여름철만 되면 무더위 쉼터 등에 취약하고 부실한 곳들이 간혹 문제되곤 하는데요. 모쪼록 세금 낭비 없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대비 잘하고 필요한 데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요, 잘 낫지 않는 무좀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국내외 OTT 구독료 인상 소식과 소비자들은 비싸게 볼 수밖에 없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해양수산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국민 생선인 이것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죠. 이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렇게 퀴즈를 내고 나면 막 이제 답이 올라오잖아요. 그중에 가끔 있는 오답들이 전 굉장히 눈에 가네요. 재밌네요.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이 바빠지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농업인들의 업무상 손상과 질병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고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활동 중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또 효과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농업인 업무상 손상과 질병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짝수년도에는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그리고 홀수년도에는 손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 시점이 그럼 2023년인 거죠. 어떤 결과 나왔나요? 네,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6%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농업인보다 남성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별로는 50대 미만이 1%, 50대가 2%, 60대는 2.8%, 70세 이상은
10%로 조사가 되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손상 발생률도 높았습니다. 또한 작목별로는 과수가 3.9%, 밭농사 2.8%, 농농사가 2.7%, 시설이 2.3%로 과수농가 농업인의 손상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고 손상이 많았나요? 네, 휴업 1일 이상 손상 사고의 발생 유형을 보면 넘어짐으로 인한 손상 사고가 31.5%로 가장 많았고요. 떨어짐이 21.3%, 승용 농업기계 단독운전 사고가 13.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농업기계 중에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났던데 여전히 그런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계 중에는 여전히 경운기가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트랙터가 16.2%, 관리기 15.2%, 그리고 예치기가 10.1% 순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운기의 사고 비율은 다양한 지원 노력으로 인해 2019년에 42.7%에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운기 사고가 큰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농업 정책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농업인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번 손상조사와 지난해 질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맞춤형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연구 개발과 예방정책 지원을 더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농업인들이 사고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촌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진짜 여름처럼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은 정말 초름 날씨와 같이 매우 더웠는데요. 네. 이번 주는 충청 남부권 등 전국적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고요. 내일은 오전에 경상권과 제주에 비가 와서 더위를 좀 식혀줄 것 같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8도에서 16도, 낮에는 18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야, 낮에는 18도에서 28도. 이거 너무 빨리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벼농사인데요. 모짜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모짜리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나요? 네, 요즘에는 공동육묘장을 통해 육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직포 모짜리를 통해서 육묘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직포 모짜리는 너무 일찍 설치하면 저온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전 파종 한계기를 고려해서 파종하지 하겠습니다. 네, 온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린묘 육묘할 때는 물 관리와 함께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출하기에는 30 내지 32도, 녹하기에는 20 내지 25도, 그리고 경하기에는 15 내지 25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봄철 녹화 개시 후에 5 내지 10도의 저온 조건이거나 출하 온도가 지나치게 높고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클 경우에는 모잘육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등동약기를 살펴 주셔야겠습니다. 네, 벼 모짜리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무좀이 잘 낫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좀을 왜 여태 한 번도 안 들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무좀 양말만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사실 오늘 무좀 얘기를 준비한 것도 이제 제가 라디오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주변에서 약간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듣고 싶다고? 네. 그래서 한슬아 방송 잘 듣고 있다 어르신들이 그러시는데 그런데 혹시 무좀은 어떠니? 약간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 제가 또 기대에 호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무좀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솔직히 말하세요. 네.
뭐 얻어먹기로 했습니까? 뭐 맛있는 걸 사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무좀이요. 사실 주변에도 꽤 많은데요. 이거 대체 왜 안 낫는 걸까요, 이거? 네, 그게 참 오래가는 질병이기도 하고 네. 다들 그것 때문에 고통을 길게 받으시는데 사실은 그 다른 데서 뭐 이런 저런 방송에서 무좀 얘기를 참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뭐 민간요법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런 방송의 결론은 이게 꾸준히 계속 발랐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발라서 그렇다. 그래서 환자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그게 맞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저는 태생적으로 이제 무좀이라는 질병 자체가 어떤 계속 재발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뭐 발에 상처 나서 감염이 됐다 이러면 항생제 먹고 하면 금방 낫죠. 피부에 다른 데도 그렇고. 그런데 그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화단에 아니면 밭에 잡초가 났어요. 그러면 그 잡초 풀만 베면 됩니까? 안 되죠. 밑에 뿌리가 남아 있으면 계속 풀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무좀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무좀들이 그 우리 피부, 발 피부 밑으로 이제 깊게 파고들어서 그 안에 일종의 뿌리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이렇게 바르는 거는 그냥 입만 쳐내는 거, 예초기 같은 걸 입만 이렇게 치는 정도인 거고, 이 피부 안에 파고든 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닫기가 힘드니 바르고 매일매일 예초기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죽긴 하겠죠. 뿌리가 남아 있긴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하던 건데 이제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박멸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무좀에 걸리면 무좀약을 바르시는데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건가요? 뭐 지금 사용되는 보통 약국 가서 사서 쓰시는 분들 또 오래 쓰신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 발라야 되냐. 이거 너무 불행하다. 그리고 문제는 보통 다 낫기 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죠. 번거로우니까. 그래요? 나은 것 같은데 그만둬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한 서너 달을 계속 발라줘야 되는데 한두 달 하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초기로 잘 쳐졌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깔끔하네 하고 그만두는데 사실은 뿌리는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전부터는 좀 그런 약 말고도 다양한 무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는 아닙니다. 전 관계자도 아니고 그 무좀 약들 중에 이름 중에 이제 원스라고 붙은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요거 무슨 말이냐면 무좀이랑 무좀약이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거예요. 무좀은 사람 피부 밑에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게 전략이죠. 그러면 그러면 무좀약도 그렇게 넣어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은 피부에 바르는 약들은 피부를 깊게 통과하지는 못해요. 그냥 위에 얕게 있는 상태지.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저런 배합을 해가지고 피부 밑에 층까지 들어가서 이제 피부에 저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농약을 뿌려놓으면은 이제 그 토양이 계속 스며들어 있는 촉촉하게. 그러니까 그 부위에 파고들어 있는 이제 무좀도 같이 이제 계속 사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그런 한번 바르면 약효가 한 2주 정도는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바르는 것보다 그냥 한 번 2주 동안 해놓으면은 밑에 이제 뿌리도 웬만큼 죽어서 무좀 박멸 효과가 꽤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한 번으로도 안 되더라. 그냥 한 번 바르면 이제 한 2주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주 뒤에도 다시 한 번 더 바른다든지. 뭐 그러면 사실 매일 바르는 것보다는 좀 덜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재발률도 낮추고 박멸률도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무좀 환자라면 무조건 이걸 쓸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뭐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으면 쓸 수 있는 더 좋은 약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약국 가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약을 일반의약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처방이 필요한 약을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그 건강보험이 되는 거는 전문의약품,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거는 일반의약품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문의약품제도
이제 건강보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일반의약품인데도 건강보험 되는 게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전문의약품인데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게 탈모약이에요. 그래서 보통 탈모약 처방 받으려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탈모 처방 받으러 가면 선생님이 보시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해야겠네요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처방을 받아오는데 거기 건강보험은 전혀 안 돼요. 잠깐만요. 예전에 선거 때 어떤 정치인이 탈모약 해주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새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제 원칙은 그렇거든요. 건강보험의 원칙은 정말로 생명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것만 건강보험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괴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이게 털이 빠진다고 뭔가 이제 생명의 지장은 아니다 이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전문의약품이랑 일반의약품 나누는 방법은 이제 이걸 그냥 혼자 막 썼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느냐라는 요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무좀약의 경우는 여태까지 우리가 모두는 거의 무좀약을 그냥 약국 가서 사셨죠. 네, 그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전부 일반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뭐 무좀약을 아주 이상하게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냥 발에만 바르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위험성 없이 잘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약효가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전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정말로 효능이 강력한 그런 무좀약도 개발이 됐거든요. 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무조건 처방을 받고 선생님 그 처방받는 무좀약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걸 주십니다. 그거는 똑같이 바르는 약인데 훨씬 효과가 좋아서 개선도가 더 높더라. 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무좀하면 그냥 약국 가서 무좀약 바르면 돼. 이 정도면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뭐 한 번 바르는 거 이런 것도 나왔고 아예 처방을 받아 쓰는 약품도 나왔고 좀 무좀도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강력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지금. 네네. 예. 굉장히 이건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혹시요 약 말고요 예를 들면 시술 이런 거 없나요? 네, 이것도 참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뭐 사막이나 티눈 뭐 이런 거 생기면 피부과 가서 무슨 시술을 받죠. 뭐 되게 아픈데 그런 것처럼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게 아니고 무좀에 대해서도 피부과 시술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좀을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레이저 치료라는 것도 사실 잘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발에다가 레이저 치료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레이저 치료라고 하면 들어보신 게 뭐 TV 같은 데서 연예인분들이 피부과 가서 레이저 받았다. 아니면 뭐 주변에서도 피부과 가서 레이저 시술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리는 필수야 말하면서. 근데 정확히 그 레이저가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레이저 치료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요. 특정한 파장의 빛을 피부에 이렇게 쏘면은 그게 피부 밑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자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어디 상처 나서 그 막 피부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거기가 엄청 빠르게 수복이 되죠. 회복이 되면서 막 세포 분열이 막 활발하게 되고 이거를 살짝 응용해서 피부 아래쪽에 미세하게 상처를 내고 자극을 하면 밑에 세포들이 뭐 상처가 났나 하면서 되게 활발하게 분열을 하면서 회복이 돼요. 그 덕분에 이제 피부 탄력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주름 생기고 이런 게 밑에가 뭐 너무 비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제 찔끔찔끔 좀 이렇게 해서 피부를 잘 재생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밑에 있는 놈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레이저를 강하게 빡 쏘면 이제 발에다가 죽이기 위해 무좀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약을 쓸 때는 피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무좀들은 피부 밑에 있으니까 이걸 레이저로 통과시켜서 피부 밑에 바로 직접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아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쌉니다. 네. 레이저 시술이다 보니까 좀 비싸서 이제 보통 발 한쪽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 번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한다고 해서 보통은 이제 레이저 치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한번 이런 것도 해주고 또 약도 같이 쓰는 그 아까 처방받아 쓰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한 번만 발라도 되는 약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병행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무좀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굉장한데요.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요. 어쨌든 돈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한 번에 그 정도 금액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좀
돈을 좀 많이 쓰면서까지 이제 무좀을 치료해야 하는 뭐랄까 좀 근본적인 이유랄까요? 이게 가렵고 껍질 벗겨지는 증상이 괴롭긴 한데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참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무좀이 그냥 좀 가렵고 뭐 껍질 벗겨진 정도 아니냐. 근데 이게 단순히 발에만 불편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좀 필요한 거거든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론적으로는요. 무좀이 발에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온몸의 피부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무좀이 있으신 분들이 발을 계속 긁게 되죠. 근데 그걸 무슨 도구로 긁는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네, 그렇죠. 손으로 긁다 보면은 그러다 리모컨 잡고. 네, 손톱 밑에 예. 거기도 무좀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손톱 무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를 잡았다. 그럼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손으로는 모든 곳을 다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톱 밑에 그 무좀이 있는 상태로 뭐 배도 긁고 뭐 귀도 긁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네. 거기에 정말로 무좀균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무좀균이 잘 자라는 곳은 어둡고 습한 곳. 그러다 보니까 발이 최적이라서 발에 많이 생기는 거지. 이제 우리 몸에도 그렇고 축축하고 좀 어두운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사타구니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겨드랑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 자리를 잡으면 무좀균이 그냥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위에 우리가 뭘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 어렵죠. 어렵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무좀 관리를 그나마 발이 난데요. 발에만 해서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지 이게 다른 전신에 퍼졌을 때는 좀 문제가 되고 이게 내 주변 가족들 특히나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옮으면 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그냥 단순히 내 발에 불편함만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만성적으로 두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서 박멸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예, 이제 정 안 된다 정말 이런저런 거 바르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은 먹는 무좀약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약사님이 제일 나중에 얘기하는 게 제일 센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먹는 무좀약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듣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우리가 어떤 세균이 됐든 아니면 바이러스가 됐든 뭔가 몸에 뭔가 다른 나쁜 게 침입했을 때 하는 전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약 같은 거 방에 뿌려 보신 적 있으시죠? 모기 많으면 뿌리잖아요. 근데 그때 모기약 뿌리고 방 안에 같이 있으면 좀 괴롭긴 한데 내가 죽진 않죠. 모기는 죽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버틸 수 있을 정도인데 모기한테는 정말 해로운 물질을 뿌리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항생제나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해가 적고 이제 다른 목적 생물한테는 해가 큰 이런 비대칭적인 약을 써야 되는데 이 무좀균은 사실은 정확한 균이 아니고 곰팡이거든요. 이 곰팡이들이 사람이랑 세포가 거의 비슷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곰팡이한테만 해롭고 사람한테만 해롭지 않은 약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란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개발한 것도 그래서 발에만 발라라. 밖에만. 너무 몸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개발된 것 중에 먹는 약도 있고 이제 이거는 다른 곰팡이 감염에도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강한 약인데 이게 단점이 간독성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거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낫다라고 권장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써야겠죠. 네, 하는데 이제 정말 뭐 몸에 막 여기저기 다 무좀이 생기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발에만 있을 때 잘 관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좀 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예,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예. 하여튼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무좀과 여러 가지 무좀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해외 OTT들이 구독료를 일제히 올린 데 이어 국내 OTT도 가격 인상에 나섰는데요. 이제 구독료 부담이 늘어난 우리 소비자들 OTT를 끊어야 하나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구독료들이 오르는지 그리고 우리는 비싸게 주고 볼 수밖에 없는 건지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해요. 네. 진짜 너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OTT 다들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가격을? 근데 사실 요즘 이제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료에서 유료로 되는 것들도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OTT가요? 아니 OTT 말고도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들이 사람들한테 오늘 또 얘기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구글 포토라는 거 아시죠? 네, 사진을 올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사진을 무한대로 올려라라고 해놓고선 쓰다가 보통 이제 유료로 아예 바뀌었죠. 아 그래요? 네, 가격이 오르는 것도 사실 힘든데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것도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OTT 같은 경우도 사실 대부분의 OTT가 이제 다 오르고 있거나 오를 예정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티빙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구독료 자체가 약 20% 정도 올랐어요. 오른다가 공지를 한 거죠. 네, 이번 주에 공지를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오를 예정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94,800원짜리가 114,000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앞서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 플레이가 올랐더라고요. 네, 포함해서 한 것도 기존에는 4,990원에서 7,890원 약 58% 올랐어요.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에 이제 구글에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물론 유튜브는 OTT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은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기존 8,000원에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4,900원으로 거의 2배로 많이 올랐네요, 거기.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앱을 하나 딱 켰는데 이제 서비스 동의를 해라. 안 그러면은 5월 20일 날 이제 뭐 해지를 시키겠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뭐 디즈니 플러스도 약 40% 올랐어요. 예, 꽤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올랐죠. 거기. 네, 넷플릭스도 금액 오른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있죠. 친구랑 같이 써라. 처음에는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공유는 사랑이라면서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5,000원씩 더 내라. 네,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하고 이런 인플레이션 합쳐서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인상률이요. 네. 너무 과감해요. 그죠?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뭐 40%, 50%, 60%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또 다 같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는 건가요? 예. 일단은 초기에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저렴한 구독 가격을 이제 내놨던 거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이제 콘텐츠 시청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구독료를 올려도 어쩔 수 없이 뭐 2탄을 더 봐야 되니까 3탄을 봐야 되니까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한다. 얄미워요. 네, 이런 부분이 또 구독 경제의 또 특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만 그러는 거 아니겠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외국도 그런 거죠?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좀 더 늦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먼저 가격이 오르고 그건 다행이네요. 네. 뭐 국내에서 먼저 올랐으면 더 열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해외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변동이 됐을지 한번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유 제한부터 시작해서 금액도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 한 명 추가될 때마다 얼마씩 받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 OTT 시장의 문제가 구독료 인상 말고 또 다른 거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네. 예. 우선 이제 뭐 티빙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은 지난 1분기에 약 400억 원의 적자를 이제 냈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금제 인상을 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회사 말고도 웨이브 같은 경우도 뭐 전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1,200억 정도 꽤 큰 금액의 이제 손실을 이제 보기도 됐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뭐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는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넷플릭스의 그 공유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도 했었지만은 이 공유를 사람들이 서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것 때문에 손실을 이제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를 뭐 사람 추가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고 더 많이 늘게 됐던. 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성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OTT들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뭔가 영업 손실이잖아요. 손실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면은 OTT가 많이 생기면서 서로 경쟁이 당연히 컨텐츠로 하겠죠. 근데 컨텐츠로 더 좋은 아이템을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손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요금제 인상에 따른 컨텐츠 품질 향상을 당연히 해야지만 그만큼 되겠지만은 과연 이게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우리가 막 OTT를 보통 한 명이 한 두세 개는 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은 근데 이렇게 40~50%가 다 올라버리면 네. 제 생각에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네. 하나는 날릴 것 같은데. 맞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같이 올리니까요. 네. 이게 좀 압박스럽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요즘 OTT들의 새로운 돈벌이가 광고 요금제라면서요. 맞아요. 이건 또 뭐예요? 새로운 요금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아까처럼 뭐 30%, 50% 이렇게 금액이 올랐잖아요. 너무 부담되는 거는 당연히 OTT 회사들도 알 거예요. 알고.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른 거에 대비해서 훨씬 더 낮은 요금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요금제는 좀 특이하게 유료 구독자인데 광고가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이거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유튜브 같은 경우 무료로 볼 때는 광고가 나오다가 이제 무료로 볼 때는 광고가 나오다가 그렇죠. 돈을 내면은 광고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돈을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으로 가서 네 이거 자본주의. 네. 근데 이게 네. 넷플릭스에서 광고용 요금제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또 성공했어요. 네. 그럼 다 따라하겠네. 맞아요. 2022년도에 광고용 요금제를 내놨는데 출시 1년 만에 이 그 저렴한 가입 요금제죠. 여기 가입한 규모가 1,500만 명. 1,500만 명. 네. 그래서 굉장히 대성을 한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저 개인의 생각인데요. 네. 가끔은 광고를 보고 싶을 때가 있던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내가 원하는 컨텐츠만 보고 네. 잠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딱 틀어놓고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그냥 멈춰야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기존에는 광고를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방송국 직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예전에는 네. 광고를 보면은 이렇게 재밌잖아요. 네. 이렇게 좀 재밌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유행어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는 OTT만 요즘 보니까 그런 걸 안 보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궁금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마음인가? 그냥 기왕에 하는 거 광고 조금 보고 뭐 싸게 보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까 TV인 같은 경우도 최저 요금제가 이제 베이직 요금제가 보통 9,500원인데 여기도 광고를 보면은 5,500원까지 낮춰지는 게 있어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뭐 50% 오르는 것만큼 또 광고를 보면 50%만큼 또 할인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OTT들이 네. 요즘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스포츠 중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 그게 굉장히 보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계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쵸. 사는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KBO 같은 경우는 티빙에서 이제 KBO 리그를 따기 위해서 3년 동안 약 1,300억 원을 돈을 지불하더라고요. 이 지불한 이유는 그만큼의 이거를 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서비스 이용해 그러면 무료로 야구를 볼 수 있다. 야구를 볼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자체도 이제는 유료로 바뀌어요. 야구가요? 네. 그 유료로 바뀐다는 뜻은 그만큼 락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락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한번 내 서비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못 나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야구를 이제 무료로 봐왔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봐야지 이 서비스에서 봐야지 했는데 이제는 돈까지 내야 돼. 우리 아니면 못 봐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락인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유료 가입자까지 했는데 여기다가 야구를 보려면 또 돈을 내야 돼.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가입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보려면 또 돈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안타깝습니다. 근데 참 문제가 이겁니다. 다 같이 올리니까요. 이게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이탈이 과연 없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탈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OTT의 이제 수익 악화가 시작되고 이것 때문에 요금 인상이 일어나고
고객이 이탈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좀 찾아봤는데 약 10% 정도의 이탈률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아까 이용료가 10%? 네, 30%에서 50% 이용료가 올랐잖아요. 고동료가 올랐잖아요. 그럼 이탈률이 10%면은 어쨌든 성공한 거죠. 완전 이득인데요. 네.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뭔가 저쪽도 그러니까 우리 말고요. 네. 그 OTT 업계도 다급함이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독료 인상 또 수익 창출을 다변화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이 시장이 어떻게 좀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국내 얘기를 좀 해보면은 뭐 티빙하고 웨이브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다른 회사죠. 근데 같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웨이브랑 티빙이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같이 둘 다 예를 들어서 티빙하고 웨이브를 같이 이용한다면은 할인을 해줄게. 라는 부분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OTT를 뭐 하나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2-3개나 4-5개씩 쓰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동시에 쓰는 게 아무래도 약간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동시에 만약에 A랑 B랑 같이 쓰면은 뭐 30% 40% 할인해 줄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본 거고요. 이게 해외에서는 2개 이상의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제 조합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그 조합이 번들링이라는 단어로 또 쓰이고 있어요. 뭐예요? 번들링. 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2개의 서비스를 결합해서 할인하는 거를 이미 해외에서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번들링 서비스를 이용한다면은 훨씬 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렴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의 이제 뭐 TV를 같이 이용한다고 하면은 기존보다는 한 40% 이상 저렴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다. 번들링을 하면 네. 번들링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티빙하고 웨이브랑 같이 MOU를 체결하는 것처럼 각 회사들이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다른 회사랑 같이 손을 잡고서 우리 거를 같이 이 회사 거랑 같이 이용해 주면은 더 저렴하게 해줄게라는 부분의 뭐 프로모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 네네 맞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지해야 합니까? 왜냐면 아직 그 뭐 방법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싸게 보는 방법 이런 거?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거는 핸드폰 다들 쓰잖아요. 통신사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통신사 할인. 통신사 할인에서 이 OTT 회사들하고 같이 협약을 맺은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할인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거 말고 막 뭐 VPN 한마디로 이제 한국에서 가입한 게 아니라 마치 아프리카에서 가입한 것처럼 우회해서 가입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아예 차단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걸리면 밴이라고 하는데 차단이 돼서 내 핸드폰으로 왜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지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여튼 VPN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네, 뭐 저희는 절대로 추천하진 않지만 선택입니다. 네. 2번 반복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지금까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고등어였습니다. 5882님 고등어 보내주셨고요. 2202님 고등어. 신호 대기 중에 물결. 지금 급하게 보내셨는데 당첨 축하드립니다. 7600님도 지글지글 고등어요. 구워 먹으면 맛있죠 하고 보내주셨고요. 5110님도 정답 고등어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감사합니다. 하트.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죠?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하고요.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그 월요일에 자주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챙기시길 권유드리고요. 즐거운 월요일 되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